9화 마지막 장면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내일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영숙님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라는 거는 이날 구옥순님네보다 자기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이때부터 이미 이제 비교가 시작됐고 그 커플들 만남 이날 트레킹도 실은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레킹이라는 코스 자체가 사혼님네가 짠 거잖아요. 그리고 양조장도 사혼님네가 다 짠 코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숙님 입장에서는 사혼님네랑 다닌 그날이 뭔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 영숙님은 계속 영수님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약간 좀 계속 쫓겨다닌다는 느낌만 받았는데 사오랑 다니니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뭐 사람이라는 게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데 그 영수님은 극명한 단점과 극명한 장점이 있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영숙님은 영수님에 대해서 한번 거슬리니까 계속해서 거슬리고 어떤 사람이 거슬리면 냄새도 싫고 소리도 싫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런 단계가 돼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사오님하고 옥수님이 왔을 때 영수님을 자꾸 특히나 사오님하고 있을 때는 자꾸 뒤로 빼는 식으로 뭔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어 라고 해도 될 법한데 뒤로 와서 후라이팬 씻어줘 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시켰던 게 약간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오님네는 여행 같은 여행을 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막 카페 오픈런도 했네. 그리고 그날 트레킹에다가 그날 저녁엔 또 비어스파를 가네. 근데 또 비어스파를 영숙님이 먼저 가자고 제안을 했으면 영숙님은 무슨 비어스파 이랬을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지. 내가 그들에 비해서 좀 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22 영숙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복행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영숙님은 벌써 이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세 번째 컨텐츠의 출연이에요. 낯솔사계 지복행까지. 그리고 지복행도 거의 처음부터 섭외된 최초 출연자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 영숙님은 나는 이제 촌장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나는 촌장의 얼굴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하는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 다시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구옥수님네를 딱 보니까 이게 웬걸. 얘네가 주인공이네. 질 수 없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그렇게 거슬렸던 존재가 아닌 상태로 복구될 수도 있나요? 그게 참 어려워요. 존경하든가 불쌍하게 보든가. 근데 이제 한번 미운 마음이 커지면 그 마음이 점점 더 이렇게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져가지고 그게 이숙행골 나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비난하고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타당하고 당연하고 더 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스스로가 기준값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게 참 어렵기는 하죠. 그렇죠. 구옥수님은 영어도 잘하고 여행도 재밌게 다니고 심지어 구옥수님의 파트너는 또 재밌는 사람이고 영숙님은 사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랑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된다라고 느낀단 말이죠. 당장 사오랑 이렇게 같이 버스를 타고 오면서도 그때 영수님이 내가 막내 동생 같아 이러니까 사오가 농담으로 막내 동생이 성격이 좋은가 봐요? 라는 말도 영수님이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니까 영숙님이 또 그것도 못 알아들었잖아 라는 식으로 또 바로바로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단점이 많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님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아니면 영어 이런 거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영숙님이 추구하는 것이 약간 지적인 것 그리고 세련된 것 약간 이런 것들인데 실은 그 부분은 영수님도 비슷해요. 안 해봤으면서 유람선, 안 해봤으면서 고급 레스토랑. 마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사진처럼 당신 영롱한 눈빛에 건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걸 추구해요. 경험이 없으면서. 영숙님도 어떤 그런 굉장히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고급 어휘를 자꾸 쓰려고 하고 영수님은 그런 뭐랄까 이런 문화적인 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를 추구하고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해보지 않았으면서 영숙님도 그런 막 지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두 사람이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 둘 다 좀 허세랑 허영이 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좀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지금 영숙님은 그런 마음인 거지. 영숙님은 너무 긁혀버렸어. 내가 주인공이길 바랬는데 여기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옥수님네랑 만나면서. 근데 어쨌건 방송으로 나온 걸로만 따지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영수. 그 안에서 뭐 검사하고 그거를 거절하는 거는 영숙 씨였던 걸로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영숙 씨가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구옥수님도 긁힌 거는 있는데 그게 방어기제라는 발언. 그게 확 가장 긁혔을 것 같아요. 솔직히 천문시계 탑도 알고 갔으면 그렇게 화장품 산다고 10만 낭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난 솔직히 그 천문시계 탑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되게 한참 보고 있었을 것 같아, 실은. 저는 그런 게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천동설일 때 보던 세상에는 해가 다니는 길과 달이 다니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는 고정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가 움직이니까 지구가 고정돼 있고 해가 움직이니까 해의 길이 있고 달의 길이 있는 거야. 그게 그 천문시계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해의 길에 있는 별자리와 달의 길에 있는 별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천문시계에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게 삶과 죽음으로 해가지고 옆에 있는 조각상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 천문시계 탑을 간다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하고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간마다 아마 울리는 그런 것들이 몇백 년 전에 구현을 한 거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인 거니까. 그게 거기에 고스란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면 화장품 가게를 가는 거를 미뤘을 것 같기는 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화약탑도 가서 막상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기대되잖아. 재밌잖아요. 그냥 똑같은 시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계 안에 우주가 구현되어 있는 거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의 우주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완전히 다르지. 훨씬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화장품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쨌건 주어진 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그 천문시계도 참 아까운 거고 그리고 존 레논 벽도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막상 가서 보면 되게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존 레논이 약간 우리보다는 저랑 이제 영수님보다는 조금 윗세대잖아요. 그래서 영수님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진 찍는 거, 화장품 사람마다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영숙님은 벌써 카페 오픈을 한번 하자. 이것도 지금 따라하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영숙님이 말했던 사기캐랑도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 영숙님이 말한 사기캐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교육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교육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공부를 좋아해서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교육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교육의 끝판왕인 걸 자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숙님은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서 뭐 영숙님 생각에 굉장히 나락으로 갔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사계와 지복행까지 출연을 하면서 다시 인생에 빛이 드는 인정을 다시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를 해보니 부족하다는 생각이 영숙님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거는 어쨌건 남들과의 비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 오픈런 한번 하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좀 누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비교하는. 근데 이게 조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영숙님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은 카페 오픈런은 옥수님이 알아봤어요. 옥수님이 심지어 혼자 가려고 알아봤어. 근데 여기서는 영숙님은 카페 오픈런을 하자라고 하고 영수가 알아볼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영숙님이 아무리 계획을 영수랑 따로 세웠다 어쩌다 하더라도 어쨌든 화면에 잡힌 건 없으니까 내일은 아침에 카페 오픈런 가자. 내가 좀 알아볼게 할 수도 있거든. 아무래도 그 본인의 업 이외에 다른 거에 대한 지식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할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숙님이 직접 고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가고, 그리고 카페 오픈런도 영수님이 이동할 때 같이 했으면 돼. 어떻게 보면 영수님하고 영숙님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영수님은 힘든 건 다 혼자서 다 해주고 영숙님을 그냥 아침에 쉬게 해주고 싶은 거고, 영숙님은 상대가 나한테 시킬 때 그냥 뒤로 물러서 있고 받고 싶은 거고. 아, 영수가 찾은 카페가 바나다라고 한국에도 있는 카페. 아, 그쵸, 맞아. 그랬었지. 그러면서 영숙님은 계획을 막 더 추가하는데, 그러면서 존 레논 벽도 하는군요. 아니, 그 존 레논 벽 그냥 가면 되잖아요. 물론 제작진이랑 같이 다니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혁명가 얘기 하나 했네. 아, 존 레논을 저런 어떤 혁명의 업적을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존 레논은 몰랐다. 모를 수는 있지. 그래서 영숙님은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목금토일 월 5일째 존 레논 벽 얘기하네. 근데 뭘 그렇게 모르면서 뭘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를 수 있는데 아는 척을 너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영순이의 문제 같아요. 슬프게 알고 모르는 게 많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건 또 어쨌건 뭐 영수님만 알겠지. 근데 진짜 존 레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은 아니긴 했었거든. 아니, 아까 찰리님도 빨리 석방시켜달라고 하고 뭐 5일로 줄여놓지 뭐. 그렇게 두 사람은 돌아왔고 10화로 넘어갑니다. 10화에서 여행 중 가장 행복하게 숙소로 복귀한. 가장 행복하게 숙소로 복귀했다는 얘기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얘기고, 영수와의 시간보다 사호와 구옥순, 뭐 구옥순님에게는 근데 불편했으니까 사호가 짠 계획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질투나는 하루였기도 한 거죠. 아, 그렇죠. 영수 씨 카를교를 가놓고도 여기 카를교 아니야라고 했었죠. 아, 이게 좀 뭐 전체적으로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어. 이게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게 된 이유가 뭔가 하나에 대해서 답을 내리면 더 이상 알려고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틀렸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끝이야, 그냥. 그냥 매사가 전체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숙님은 또 이제 물어보기 바쁘죠. 본인이 뭐 하는 거는 원래 없으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지적하고, 거절하고, 다시 하도록 시키고, 약간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빠 식당이 뭐 어떻게 됐다고? 사원에 식당 합류하자며. 네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갑자기 뭔 소리야? 우리는 식당을 가고 걔네가 늦게 끝나니까 거기서 야식 먹기로 얘기를 한 거잖아. 이것도 지금 서로 얘기가 좀 다르군요. 여기서 했던 얘기를 다시 좀 보면, 우리는 식당 가고 거기서 야식 먹기로 얘기를 했는데, 영숙 씨가 포차 갈 거면 우리 저녁 먹고 야식 느낌으로 살짝 먹고 그 다음에 돌아가도 되지. 그러니까 쟤네들 포차를 합류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었네. 그런데 영수는 식당을 합류하자며.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영수는 포차와 식당의 차이에 대해서 그게 없었구나. 그래서 야식 먹을 때 합석을 제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영숙님은 지금 영수에 대해서 불만이 뭐 있는 대로 쌓여버려가지고 지금 뭐 소리 나는 거 뭐 모든 게 지금 다 싫죠. 작은 것까지도 다 커 보이는 상태. 뭐 걔네라고 한 것도 뭐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 없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카메라에서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존중은 없다. 다 연상들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겠어? 지금 먼저 레스토랑 알아보고 화장품 가게 알아보고 결국엔 저녁 먹고 그냥 화장품 가게나 가는 것밖에 없잖아. 여기서 영수님도 자기가 아침을 다 하려고 하고 만두밥을 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해놓든가, 아니면 나가도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환전하러 갈 때 같이 갈래? 뭐 오다가 뭐 근처에 막 괜찮은 데 있으면 가자 하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영수님은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다 하는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해.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콜라보인 건데,
영수님의 과한 인정 욕구가 모든 순간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그래. 하나하나 지적에 시키기만 하고 어떻게든 시키는 걸 다 해보려고 고장난 로봇 같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녁 먹고 화장품 가게나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수 씨는 화장품 가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영수는 화장품 가게는 무슨 화장품 가게야. 화장품 가게는 영숙님이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화장품 가게나 가는 것밖에 없잖아. 이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지. 영수는 이 시간에 최소한 가고 싶은 곳이 화장품 가게는 아니었겠지. 근데 이거는 영숙님이 말았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수 씨도 유연하지가 않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들으면 그냥 주구장창 그걸 파. 그게 화장품 가게 들으면 여기서도 화장품 가게, 여기서도 화장품 가게. 전망대 가야지 하면 이날 전망대를 그냥 4개, 코스를 4개를 짜. 결국 저녁 먹고 화장품 가게나 같은 거 없잖아. 그쪽은 비어스파하고 저녁까지 한식당을 가는데. 아니 두 사람도 식당 가잖아요. 여기서 저녁 먹고 화장품 가게나 가는 거. 저녁 먹는 거랑 한식당 가는 거랑 저녁을 좋은 데 가서 먹겠지. 영수는 그쪽 애들이 예약하기도 힘든 식당까지 예약해가지고 그봐야 불쇼하는 것도 보여주고 했구만. 왜 그래? 왜? 그러면 그쪽은 비어스파를 가고 여기는 화장품 가게를 가는 건데 화장품 가게 누가 가자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어스파 간다는 얘기 안 나오고 물론 영수님이 비어스파나 이런 거를 떠올리긴 힘들었겠지만 당장 양조장 가자고 했을 때 안 갔잖아요. 영숙님이. 싫다고 높! 여기서도 비어스파를 물론 떠올리지 못했겠지만 그쪽도 2개 이쪽도 2개야. 그리고 심지어 저녁 먹는 것도 영수님이 찾을 거고 화장품 가게는 영숙님이 가자고 했어. 이날은 영숙님이 너무 과했죠. 왜냐면 영숙님이 영수에게 요구한 것을 영수님은 따르려고 짜진 스케줄이었던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둘 다 2개씩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저녁 먹고 끝이야. 아이 왜 또 저녁 먹고 이제 화장품 가게 가자며. 화장품 가게를 또 본인이 꼭 넣자고 했었고. 근데 이게 불만이 쌓이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끝도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린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진 않지. 유람선도 타고 뭐 많이 했지.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쫓기듯이 했고, 그리고 영숙님은 어딜 가면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식당 가도 술 많이 드시고 그 맥주 먹고 그렇게 하면 행복해 하시잖아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영수는 그거를 또 인정해. 한 게 없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 왜냐하면 이게 한 게 없지 않거든요. 근데 영수 씨도 그냥 한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리어째로 장을 몇 번을 보고 그래서 상황이 그런데 그래서 화요일 일정은 좀 빠듯하게 짜자는 게 이런 거다. 아니 일정을 지금 계속 빠듯하게 짰는데 영수는 그날 천문식에 간 날도 엄청 빠듯하게 짰는데 막 쫓겨다녀서 오히려 너무 빠듯하게 짜서 문제인데 영수의 일정은 뭐랄까 맥락이 없고 너무 빠듯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그냥 하나에 꽂히면 그냥 주구장창 하나만 하는 그런 미션을 클리어하는 식으로 하는 게 문제지 뭐 아무것도 안 해서 문제는 아니에요. 영수 씨는 절대 그런 문제 없어. 그래서 걔네는 계속 뭘 빼곡하게 계속 했잖아. 뭘 빼곡하게 한지 뭘 알아요? 그리고 영수 씨는 빼곡하게 했어요. 아침마다 환전하고 만두밥하고 물론 그게 문제지만 영숙님이 아침에 잤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영수님이 코를 골아서 못 잤으니까 그 시간에 자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수님은 아침에 환전하러 갔다 오면서 뭐 강도 보고 거기서 뭐 카피바라도 보고 막 했어요. 그 시간에 옥순과 사고였다면 옥수님은 혼자 일찍 일어나서 카페 오픈런을 하려고 했고 혼자서 알아봤고 근데 너무 영숙님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영수는 나로서는 지금 소진하는 아이템은 다 소진을 했거든. 그러니까 영수님은 지금 정말 빽빽하게 쫙 코스를 쫙 썼고 그것들을 막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예약하기 힘든 식당도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그러니까 영숙님은 아침에 카페 오픈런보다 저녁에 맥주 마시는 게 더 좋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걸 하면서도 단점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래서 여기서 영수는 좀 제안을 해줘. 근데 영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영숙은 제안만 하는 게 문제지 제안을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서 3일을 했으니
4일은 그러면 영숙님 코스에 한번 가보자. 이제 자, 오늘 이날 너무 내가 내 위주로 했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유람선이라 이렇게 해서 쭉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랑 맞지 않는 여행이다 보니까 좀 아무것도 안 왔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일차랑 6일차 나머지는 너의 계획에 따를게. 하고 그냥 맡겨버려야지. 그래서 영숙 씨도 자기가 계획을 짜면 그게 애정이 생기거든. 그래서 제안을 할 게 뭐 있어. 영숙은 제안만 하는 게 문제인데. 제안은 뭐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건 쉬워. 뭐 우리 이거 해요. 그리고 이걸 해도 되나 저걸 해도 되나 이제 막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고. 제안은 쉽지. 이거를 제안하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영숙은 일단 내일 전망대 일정 하나가 있잖아. 좀 더 볼만한 거리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영숙님이 영수를 답답해하는 건 알겠어요. 전망대 그거 똑같은 거고 4개 다녀봤자 뭐해. 알겠어. 근데 볼만한 거리 해놓으니까 볼만한 거? 보는 거? 전망대? 전망대가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볼만한 거리니까 전망대잖아. 이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답답해. 근데 볼만한 거리를 지금 뭐 어떻게 하냐고 영수가. 응? 영수에게 볼만한 거리 하니까 전망대. 보는 건 전망대잖아. 응? 걔네들 어디 갔다 왔는지 우리 다 들었잖아. 어디 갈 건지도 알잖아. 거기서 빠진 것들을 하자는 거지. 너무 비교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단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내가 못 가진 것만 더 신경 쓰게 돼. 내가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남자친구, 내 남편에 대해서 장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만 바라봐. 단점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삶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참 재밌네. 나한테는 축구가 맞는구나. 축구 재밌다. 이게 아니라 쟤는 축구도 다니네. 얘는 수영도 다니네. 축구도 다녀야지. 얘는 수영 다녀야지. 14개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게 됐냐고. 그냥 다 괜찮은 수준에 머무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있겠죠. 그래서 겹치지 않는 것을 하자. 걔네가 안 해본 거. 겹치지 않는 거 이미 많이 했잖아요. 유람선 간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거 많이 했지. 그래서 뭐 온천을 간다든지.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짜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말 내뱉는 거야. 그렇지. 뭐 계획을 안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다녀야지. 그러니까 온천 얘기 나오니까 또 온천이잖아. 그러니까 영수 씨도 이렇게 좀 유연하고 그러면 네가 뭐 경험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짜볼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가 짜봐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또 온천하면 진짜 또 온천을 가야 된다고만 딱 생각해. 여기 온천이 어디 있어? 근데 영숙님은 2시간 거리에 교회 온천이 있다고 또 그건 또 찾아봤나 봐요.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그거는 못 하는 거다. 하려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영숙님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님도 지금 좀 미련한 게 지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해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영수님은 좀 그렇긴 하겠죠. 제작진도 같이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저기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그냥 맞아 지금부터 계획 세우면 되니까 그러면 온천 계획은 너한테 맡길게. 그 온천 계획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계획을 세우면 내가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양조장 가는 것도 그 2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맥주 한잔 앉아서 맥주 한잔 하는 거에만 머리 계속 꽂혀 있었잖아. 그랬다가 지금 여기서는 2시간 가자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영수님이 가려면 모르겠어. 갈 수 있었을까?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어쨌건 영수는 그냥 안 된다고 하기보다 그냥 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차도 대절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온천이 차 대절해서 가야 되는 수준이야? 근데 영수는 차 예약을 해야 돼. 대중교통으로는 못 가? 근데 영숙 씨는 근데 고속버스 같은 걸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예약을 해야만 갈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영숙 씨도 모르니까 지금 영수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반박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다 하지 말고 그냥 맡겨야지. 그러니까 영숙은 후보군으로 생각해보자는 말인데
근데 영숙 씨는 저것도 이 두 사람의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영숙 씨는 그냥 뱉어요. 그냥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막 내. 그런데 영수 씨는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막 뱉으면 아이디어를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문제는 영수 씨는 또 성격상 그걸 또 다 구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다 들어주고 싶어. 화장품 가게도 가고 싶고, 또 뭐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아침에도 막.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가지고, 결국 생각을 이것저것 하다가, 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걸 못 들어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수는 또 하나에 꽂혀가지고, 다른 걸 또 놓쳐.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지금 여기서는 또 지기 싫으니까 후보군이 막 또 온천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자고, 막 화장품 가게도 본인이 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화장품 가게 같은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영수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영숙 씨가 불만 있는 거에 대해서 영수 씨도 좀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 내 생각엔. 그 계획은 내 입장에서는 좀 짜기가 힘들 것 같고, 그건 영숙 네가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지. 그렇지. 영숙은 불가능해서 아예 안 나올 거면 이것저것 짤 수 있는 게 있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본인이 말을 해주면 가능해지겠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았으면 아예 안 넣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이거는 말싸움에서 지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영숙 씨가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못 말하잖아. 그냥 대중교통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든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외곽 가거나 할 때 무조건 다 예약하고, 이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건 불가능하다는 그거를 영숙 씨는 안 알아봐서 깰 수가 없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뭐 어떻게 깰 거야. 그러니까 이거 트집 잡는 거밖에 안 되는 거지. 시간 맞춰서 가면 탈 수 있어. 그리고 근처에 또 거기 가면 카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 하고 본인이 제안을 하면 돼.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되는데, 영숙 씨는 그 정도를 알아볼지도 못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영수는 한 번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두 사람은 결국 말싸움밖에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그러면 불가능한 걸 넣어? 여기서부터 전제가 잘못되고 있죠. 불가능하니까 아예 안 넣는 거지. 가능한 것들 중에서 후보로 가는 거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순간 이미 안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영숙 씨는 몰라요. 영수도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영숙 씨가 봤을 때 영수가 분명히 틀린 소리를 하는 것 같을 거라는 건 알겠어. 내가 봐도 지금 영수 씨가 틀린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영수 씨의 행보를 봤을 때, 왜냐면 잘 모르고 그냥 판단 내리고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는 같아. 아마 영숙 씨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랬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불가능하지 않아. 내가 알아볼까? 라고 하든가. 정말 타짜처럼 한번 걸어보든가 배팅을 해보든가. 근데 영숙 씨는 안 된다고 하니까 본인이 찾을 생각 못해. 불가능하다는 말에 반박을 못해. 그래놓고 감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아예 안 넣는 거지. 그럼 불가능을 왜 넣어 지금. 그러니까 영수는 내일은 프라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 라고 이제 영수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영숙 씨는 지금 마지막 날이라도 어쨌건 좀 지금 뒤처진 것 같으니까 다시 역전을 좀 시키고 싶고.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래도 후보에 넣어야지. 그걸 후보에 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제안은 쉬워. 근데 제안을 받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안만 하는 사람은 모르죠. 제안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영수도 이동 시간만 4시간을 소비한다는 얘기잖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영수 씨도 저게 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기서도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왜 이걸 가지고 말싸움으로 가는지. 그러면 너 온천 가고 싶으면 온천 가게. 그러면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봐봐 라고 하면 되잖아. 이거를 얘기가 길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답답한 것 같기는 해요. 서로 쌓인 게 많지. 영수 계획상 전망대 일정은 오후 3시에 끝날 예정. 전망대 일정이 있고. 근데 영숙은 전망대가 그냥 식사만 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전망대 투어도 포함된 일정이고. 가려면 전망대 취소하고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내일 당장 계획 세운 걸 다 취소하고 그거를 또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게 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 하나가 변경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그리고 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그거를 제안만 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영숙은 식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영수는 식사만 하고 오는 스케줄이 아니야, 거기는. 그래서 투어가 식사 전이냐 후냐. 내 생각에는 밥 먹고 시작할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뭐 밥 먹고 시작을 하든 밥 먹기 전에 하든 어쨌건 가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나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순서는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트집 잡혔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오빠 생각인 거잖아. 먼저 투어하고 나서 식사를 해도 되는 걸 수도 있잖아. 전망대 투어 빨리 끝내고 다른 일정 추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망대 투어를 식사 전으로 당길 수 있는지 물어본 건데, 근데 이제 저것도 좀 영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딱 꽂혀 있으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영수는 웬만하면 틀렸을 것 같은 거야. 뭔가 잘못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미 한번 무시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틀렸을 거라는 신뢰. 그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이럴 것이다. 오빠가 혼자서 생각을 해. 이게 누군가랑 확정이 된 생각이 아닌데 이럴 것이다 해서 이런 거야로 확인되지 않은 거를 오빠는 이거의 틀을 못 깬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숙 씨의 불만이고 영수 씨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인 건 맞아요. 맞아. 영수 씨는 그냥 이럴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답을 내리고 그래버려. 어제 만두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도 만두밥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두밥을 해버려. 그거는 맞는데 그걸로 스트레스가 쌓인 건 맞겠는데 이날은 어쨌건 계획을 세우는 입장이고 영수는 계획을 세웠고 그거를 또 실행할 계획까지도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이미 영수는 이런 사람이다. 오히려 근데 영숙 씨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영숙 씨도 영수는 이렇다. 영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수는 또 틀렸을 것이다. 잘못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하지도 않고 혼자 추측해서 말하는 게 답답하다. 그러게 구옥순례를 보면 일정을 각자 작가한테 보내고 서로 조율하지 않았는데 여기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막 예약을 다 해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지? 왜 이쪽 팀의 영수님은 다 예약까지 해버리고 온 걸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긴 하네. 그래서 영수는 혼자서 추측하고 답을 내리는 게 영숙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데 영숙 씨가 지금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지만 영숙의 마음에서는 지금 비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조급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를 빛내주지 못하고 우리의 여행을 망치는 것 같은 영수가 밉고 그러다 보니까 영수가 좀 또박또박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좋겠고 빠릿빠릿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또 잘못하고 있겠거니 그래서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제 와서 더 지적하는 거야. 지금 이날 저녁에 이 방에서 일어난 이 대화만 봤을 때는 영수 씨가 물론 말실수를 했죠. 왜냐면 뭐 저녁에 당장 영수 씨와 이 저쪽 옥순 씨네 이렇게 저녁 약속도 헷갈렸던 건 맞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 정도까지 잡돌이를 할 정도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며칠째 쌓여온 게 터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터진 트리거가 영수는 어차피 영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영숙이 이제 와서 터진 이유는 조급하기 때문이야. 조급한 이유는 구옥순이랑 비교를 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영수는 아니 틀을 못 깨는 게 아니라 전망대 투어가 3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영수는 답답한 게 아니 전망대 투어가 3시까지 있어. 그게 3시까지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2시에 하든 12시에 하든 전망대 투어가 앞뒤로 어떻게 되든 어쨌건 투어 자체는 3시까지 돼 있는 거야. 거기서 식사를 먼저 하든 뭐 거기서 하든 어쨌건 우리는 거기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고 투어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식사를 먼저 하든 늦게 하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응? 아니 거기서 정해진 시간이 그건데 그 안에서 12시부터 3시까지가 전망대 투어와 식사가 같이 합쳐진 코스인데 거기서 우리가 12시에 식사를 하든 2시에 식사를 하든 그래서 전망대 투어를 하는 게 그게 뭔 상관이냐고 지금. 그게 이제 영수 생각인 거죠. 응? 그래서 어제 탔던 유람선도 예약이 돼 있었던 거잖아. 근데 결론은 식사 전 전망대 투어를 미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아니 그러니까 전망대 투어랑 식사가 그렇게 묶여가지고 돼 있는 건데
거기서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하고 2시부터 3시까지 전망대 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망대 투어를 그 전으로 11시부터 12시까지로 옮기면 그 예약이 그렇게 안 되지. 근데 물론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봐 줘라고 할 수는 있지. 근데 지금 영숙 씨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 씨도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식사와 전망대 투어가 묶여서 시간 예약이 돼 있고 거기서 뭐가 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 도착할 시간과 투어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 그건 예약돼 있어. 라고 말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지금 트집을 잡힐 만한 말들이 영수 씨가 많아요. 영숙 씨가 그거에 대해서 거슬리는 것도 알겠어. 영숙 씨가 지금 지기 싫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건데 본인이 알아보면 된다니까 그러면? 맞아, 지기 싫어서 하는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게 꼴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어차피 영수 씨는 원래 저런 답답한 사람이었어. 영수 씨가 원래 영수 안 했나? 근데 영수가 영수했다는 말에는 지금 영숙 씨가 하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지만 장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인정 욕구가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계획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 어차피 영수는 영수했어. 근데 왜 영숙 씨는 갑자기 이러냐고. 그 이유가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 근데 전망대 일정은 이미 거기 도착 시간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일정이 있지. 그 안에서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 근데 영숙 씨는 아니 모르면 물어봐서 확실히 정하자. 아니 확실하다니까요? 그건 확실해. 애초에 그게 안 확실한 게 아니야. 내일 전망대 예약인데 뭐가 먼저예요? 그걸 물어봐서 뭐가 전후라고 한다고 한들 그걸 이미 하기로 한 이상 일정이 바뀌진 않죠. 거기서 다른 스케줄을 넣고 빼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니 짚고 넘어갔던 거다. 근데 이건 트집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도 지금 도착 시간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식사는 그럴 것이다 이랬는데 영수 씨도 영숙의 말을 잘 듣고 대답을 했으면 저처럼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영수님도 영숙이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또 트집이 잡혀버린 거지. 그 시간 차이로 온천을 어떻게 가고 다른 스케줄을 어떻게 가해. 그 정도 버퍼는 남겨놔야지.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일찍 도착해가지고 먼저 투어를 하고 밥을 먹는다. 이러면 앞에 2시간을 투어를 한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되겠지 그렇게는.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하든가 안 하든가야. 여기서도 내가 봤을 때라고 영수가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 식사는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 시간이 픽스니까. 예약을 12시에서 3시로 해놓고 우리가 먼저 가서 투어를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일찍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 시간 좀 당길 수 있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영수는 근데 또 성격상 그게 싫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영수는 이미 계획된 거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은 좀 예의가 아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 그런 거를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치. 본인이 알아보려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지금 벌써 귀를 닫는다가 아까부터 문제가 돼버렸죠. 여기서 대화의 시작이 뭐였어? 여기서 대화의 시작은 계획을 좀 더 빠듯하게 잡자였어요. 그러면 온천 안 돼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됐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태움을 위한 태움밖에 안 된단 말이지. 아 그러면 내가 온천 좀 알아볼 테니까 오빠가 지금 그날 좀 빠듯하게 뭘 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 좀 내봐. 내가 좀 온천은 그럼 차라리 내가 알아볼게. 아니면 온천을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비어 스파가 나오니까 그 스파를 연상해서 온천을 떠올린 것 같아. 아니 내가 귀를 닫은 게 아니라 지금 전망대 투어가 영숙은 온천 얘기를 분명히 했고 전망대 투어를 하냐 마느냐 나는 전망대 투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온천 여행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영수 입장에서는 지금 귀를 닫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숙 씨는 어쨌건 영수에 대한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죠. 영수에게는 훨씬 더 구체적인 언어를 써면 돼. 그러니까 이게 장점만 보고 갔다면 이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계획 세우는데 힘드니까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제안을 하자. 나도 제안을 할 때 어느 정도 알아보고 제안을 하자. 나도 이 사람의 계획을 들어보고 그 계획에서 빈틈이 있는지 나도 체크를 하되 거기서 나도 제안도 현실적인 제안을 무조건 화장품 가게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 여기 바로 나오네. 그럼 오빠가 부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반으로 돼 있잖아. 이거 반으로 하라는 건지 그냥 부수라는 건지 영수 씨가 알면 그게 영수예요? 응? 그게 사오지? 이거는 그거 쪼개서 줘랑 부서는 달라요.
그건 특히나 이게 상대가 영수인데 지금 부술해서 부쉈잖아. 입으로 부쉈잖아. 이걸 먹으면 손을 막 부셔? 영수 씨가 센스가 없는 건 맞지만 영숙 씨가 지금 그 부분이 벌써 과장돼 있다는 거지. 그러네. 온도 체크도 입으로 하고 부수는 것도 입으로 하고. 참. 그래서 대답 부수라고 해서 부숴서 먹으렴.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실 때도 뭐 적셔 했을 때 그거 가지고 뭐 적셔라는 거는 각자 입으로 마시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수 씨는 모를 수도 있어. 적셔? 뭐 여기다 뭐 그러면서 적시라고 그러면서 자기 뭐 어디다 부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수 씨한테 이렇게 술을 마실 때 예를 들어서 영수 씨가 뭐 술을 물론 술 안 드시지만 영수 씨한테는 적셔 이러면 안 돼. 자 한잔하자. 자 건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숙 씨도 그닥 센스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 내가 부서 이랬는데 그냥 자기 입에 냅다 집어넣어 버려. 그냥 다 드세요 이러는데 영수 입장에서는 부셨는데 부셔서 부신 가루가 입에도 묻어있을 정도로 제대로 부셨는데 왜 그래? 이거 여기서 영수 씨도 당당해 말하지. 야 네가 부실해서 부셨잖아. 여기 끝에 안 보이냐? 부셔졌잖아. 물론 그거는 센스 없는 데다가 과격하게까지 한 거여서 문제가 있지만 영수 씨도 좀 더 당당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당당한 사람 또 잘못을 또 인정하는 사람이 됐겠죠. 당당했다면 또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꽉 막힌 사고를 하지 않았긴 했겠지. 그래서 그건 내가 미안한데 영수 씨는 저 손가락이 긴장하면 저렇게 자꾸 강조하는 게 나오나? 이렇게 말만 자꾸 찍는 거지. 그래서 영수 씨는 그건 내가 미안은 한데 내 일정에 대한 내 이야기는 내가 옳다고 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숙 씨도 지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영숙 씨는 온천의 가자가 아니었어. 영숙 씨는 온천의 가자가 아니었어. 이게 두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문제를 만드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영수는 영숙 씨가 하는 모든 제안을 수용하려고 해요. 그게 다 제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숙 씨는 모든 제안을 하는 게 아니야. 아이디어를 그냥 발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하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산에 끌려다니면 안 돼, 어른은.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가자. 그것도 생각해볼게. 그래, 그거 좀 이따가 가자. 너도 좀 알아봐봐. 하고 그냥 애를 다독이고 그게 안 되고 어쩔 수 없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영숙님의 어떤 그런 발산형 사고를 영수님은 다 어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영수와 영숙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지금 여행 와서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영수와 영숙 사이에 제안의 가치가 달랐다. 또 하나는 구옥수님네와 만났다. 이 두 가지라고 이제 뭐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씨가 그런 거를 구분할 정도로 센스가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40대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영수 씨가 특이한 거야, 실은. 영수 씨처럼 저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요. 보통 40대에 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좀 괜찮은 남자들은 4, 5 같죠. 실은. 그래서 영숙은 옳다고 치고 내가 옳은 얘기를 할 때도 귀를 닫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 느낌을 가지고 감정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고 빠듯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영숙 씨는 왜 그 귀를 닫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감정을 쏟아내는 것밖에 안 돼. 영숙 씨가 말했잖아요. 계획을 빠듯하게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온천 얘기를 또 지른 거잖아.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지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영수는 억울한 거지. 어떤 면에서 귀를 닫는데? 근데 영수 씨가 귀를 닫는 거는 맞죠. 솔직히. 귀가 항상 닫혀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아니 내 말이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은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겠다. 하지만 무작정 안 된다. 저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한참 걸리니까. 당장 내일 가야 되는 일정이 있고. 근데 거기서 2시간을 가야 되는 걸 어떻게 갑자기 하냐고. 일정을 짜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계획을 세워본 입장이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한 거지. 물론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거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또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해야 돼. 영수 입장에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아니 봐봐. 근데 영숙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 대화했었어. 오빠가. 거두절미하고. 아니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한 거지. 그럼 영숙 씨가 아니 왜 안 돼? 그 내가 좀 알아볼게. 그게 진짜 안 돼?
내가 교통편 알아볼 테니까 오빠 그럼 다른 거 일단 계획 잠깐 세워봐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반박도 못 하면서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나오면 어떡해. 근데 영수 씨도 그거를 제대로 말을 못 해주고. 그치. 비어스파보다 더 좋은 거는 온천. 비어스파보다 더 나은 거를 생각하니까 온천이 나왔을 거야. 스파는 온천. 아, 온천이 더 좋지. 비어스파 그 조그만 맥주보다 더 좋은데. 나 우리 더 좋은 데 갈 거야. 그래서 온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알았어요. 다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숙님이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인 건데 본인이 다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구분을 못하니까 비꼬는 걸로 얘기를 해버려. 온천을 갈 거면 그냥 온천 가자. 2시간 가도 마지막 날이니까 의미 있을 것 같아. 그 전망대 혹시 취소 가능해? 라고 물어보든가. 아니면 전망대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온천을 가려면 스케줄 언제로 짜야 되지? 라고 하든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감정적으로 상대 비꼬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저런 것들이 너무 비교해서 지는 것 같으니까 저런 부정적인 말들이 이제 막 다 나오는 거지. 초딩어죠, 초딩어. 그래, 네가 다 맞아. 근데 왜 만약 틀리다면 왜 틀리는지 반박을 못 하잖아. 감정적으로밖에 못 하잖아. 왜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뭔가 협상을 할 때도 서로 가진 지식이 있어야 대화가 되지. 이 사람은 지식이 없는데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그냥 제안만 하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 제안이 다른 뭘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제안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했을 때 거기서 그냥 알았어요. 그런 태도가 난 싫어라고 하면서 다른 걸로 트집 잡아서 하다가 그냥 다 맞으세요로 빗고르기로 끝나는 거지. 여기서 영숙 씨가 영어를 실컷 쓰고 막 그런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하는 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닥이 드러나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빗가버리니까 영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영숙은 알았어요. 다 맞으세요. 하는데 왜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다 맞으세요라고 결국 꼬투리 잡기밖에 안 됐어. 영숙 씨가 조금 더 어른스럽고 정말 계획을 세워서 이 여행을 행복하게 할 마음이었으면 본인이 영수 오빠 이거 아니잖아. 버스 가잖아. 아니면 버스가 안 돼? 그러면 이 프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라고 물어보든가. 온천 안 돼? 왜 안 되는데? 온천 가고 싶은데? 오빠 그 태도가 문제야. 이렇게 되니까 얘기가 되냐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영수는 뭔가 여기에서 더 좀 좋은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긴 하겠죠. 하루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차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외부 일정을 추가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거 실컷 전에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그 온천이 갑자기 나온 거는 비어스파 그놈의 비어스파 때문에 그 비교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또 사전망대는 좀 심해. 사전망대는 심한데 그냥 너무 영수 성격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안 되는 걸 끼울 수는 없는 거지. 남산타워 전망대 올라갔다가 63빌딩 전망대 올라갔다가 그렇게 이제 하루에 4개 전망대를 쭉 도는 하루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총체적인 난국이죠. 전체적으로. 근데 모르겠어. 근데 영수님은 좀 그런 여유가 없어서 너무 아쉽고 너무 이게 딱 전망대 하나 꽂히면 막 전망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근데 방금 그 침대 위에서 방에서 이렇게 싸웠던 그 부분은 정말 영숙 씨가 할 말이 없어. 영숙 씨가 그동안 영수에게 쌓인 게 많은 건 알겠지만 싸우는 방식이 너무 미숙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할 때든 싸움을 할 때든 중요한 게 뭐다? 이성이다. 이성이 빛을 발하려면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정보가 많아야 돼.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 못 본 프라하 여행지를 둘러보고 싶었는데 영수님은 어쨌건 그런 목적이었죠. 영숙님은 지금 그들보다 훨씬 더 뭔가 막 보여줄 거리, 더 대단한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부족하게 돌아다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동네만 돌려고 하는 게 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영수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서만도 볼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테니까 이 마지막 날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동네 가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숙 씨와 영수 씨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칭얼대고 제안만 하는 걸로 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쭉 계획을 세운 사람 입장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쪽은 이쪽인 거지. 아, 카를로비 발이라는 곳이 프라하에서 2시간 거리에 온천 마을이래요. 아, 여기도 온천 마을이 있어? 여행 많이 가본 사람이면 버스 예약해서 바로 갈 수 있겠지만 저분들은 전날 예약하고 가는 거 쉽지 않을 듯. 가이드 끼고 트레킹 투어처럼 투어 이용해야 할 듯. 하긴 물론 뭐 통역기도 있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프라하 여행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화가 가능하고 여행 마지막 날 빠르게 돌아봐도 된다고 생각했다. 뭐 영수 씨는 존 레논이 안다고 얘기를 하겠죠. 또 다른 거를 막 찾아가지고 자기의 설명을 합리화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뭔가 또 해석하려고 하긴 하겠지. 절대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프라하 관람을 메인인 것처럼 하루 일정에 넣어버리고 끝. 아이 그걸 뭐 강요했냐고요. 납치된 거 아니잖아. 본인도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그런 일정밖에 없어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 본인은 그냥 역할이 너무 규정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영수는 내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남은 일정을 구시가지에서 기념품 투어도 하고 화약탑도 구경하면 시간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 지금 화약탑도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몇 개 이제 그 좀 그런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뭐 하멜시장? 하멜시장 천문시계 화약탑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 좀 뭐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면 좋지. 시간은 맞지 할 게 없는데. 아니 화약탑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 화약탑의 의미를 좀 있을 텐데. 아 제일 오래된 건물? 그것도 참 취향의 차이가 있을 텐데. 화약탑. 그러면 거기는 왜 유명한 거지? 건축 양식 때문에? 아니면 화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뭔가 그 건물을 다르게 만들었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까? 근데 영숙님은 시큰둥해. 그쪽보다 더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막 카페 오픈런도 하고 싶고 스파보다 더 좋은 온천도 가고 싶고. 근데 이거는 비교거든. 그렇게 이제 의견 차이가 있고 천문대도 관람표 찍어가지고 볼 수 있는 스케줄도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영수 씨는 그 계획이 막 외곽도 갔다가 와가지고 또 계획도 하고 이러다가 틀어질까봐 벌써 불안해. 불안하니까 거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이 안에서 도는 걸로 마지막 날은 만약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수 씨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안전하게 계획을 세운 것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외곽으로 가지 않고 이 안에서 끝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아직 못 본 게 많아. 그러니까 못 본 곳을 가면 되잖아. 영숙은 지나다니면서 봤잖아. 그럼 뭐 하자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게 관광 아니에요? 뭘 원해. 지나다니면서도 봤고 맥주도 마시고 했지. 근데 어쨌든 온천 일정은 힘들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영숙 씨가 좀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 영숙 씨도 답답한 부분인데 영숙은 이것저것 그냥 막 뱉어내는 거예요. 맞아. 취향과 지적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사교육의 끝판왕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자기 취향이 없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야. 그거를 자랑하는 게 가능한 거지. 뭐 사교육의 끝판왕일 수 있지만 그걸 자랑한다는 건 취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있다면 실은 천문시계 앞에서 화장품 가게를 가져갈 수는 없었을 거야. 여자친구가 가면 어쩔 건가요? 그러니까 영숙은 왜 온천만 힘들대? 아니 온천을 본인이 말했고 그 온천이 힘드니까. 그리고 온천은 지금 이 지역에 없고 2시간을 또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장 영수 씨가 언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강현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당장 언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막 2시간 거리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오랑 옥수님은 뭐 일단 영어를 잘하니까 그리고 또 워낙 인싸인 사람들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쉽냐고. 영수 씨가 유연한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대처를 잘했겠죠. 영수는 근데 한번 온천 하니까 또 온천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전망대 이미 머릿속에 꽂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연하지가 않아.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왜 이게 영숙 씨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영수는 지금 지복행 10화가 나오는 동안 계속 영수는 영수했어요. 근데 영숙 씨는
지금 이 날만 갖고 보면 그동안에 영수가 영수한 거에 비해서 좀 덜한 날이야. 그런데도 지금 심하게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영수는 지금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숙 씨가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문제라는 거지. 옛날에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것 같은데 조각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나? 아 저거 코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원래 준 사람들은 자꾸 트집 잡잖아. 저거 너무 큰 거 아니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가요? 하고 사다리 갖고 와 하고 올라가가지고 그 가루 같은 걸 손에 쥐고 갔다가 올라가서 코를 깎는 척만 했어. 아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그 가루를 손에서 떨어뜨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코를 깎았구나 생각하고 밑에서 와서 보니까 각도에 따라서 밑에서 보면 더 작아 보인단 말이야. 앞에서 보면 커 보여도 이제 좋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어떻게 보면 워낙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고 영수같이 좀 바르게 정말 딱 꼼꼼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융통성 없음이 영숙에게는 또 쥐약이죠. 이게 비어스파를 이기고 싶은 온천 그리고 그냥 영수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숙은 푸라는 좀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까운 데만 돌고 끝. 아니 근데 멀리 가는 게 싫다라고 한 건 영숙님이긴 했어요. 물론 그게 양조장이고 영수는 술을 안 먹는데 양조장을 가는 거 그런 사람과 같이 가는 게 흥이 안 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단순하고 한번 뭐가 꽂히면 새로운 정보를 넣기 힘든 영수님 입장에서는 영숙은 멀리 가는 걸 싫어한다라고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2시간을 가자고 하니 영수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영숙은 지기 싫고 영수는 계획을 수정하기가 싫은 거야.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는 잠깐만 진정하고 근데 영숙은 지금 이 논쟁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내일 일정을 짠 게 있냐고. 내일 일정 짠 게 있잖아요. 아까 전망대 뭐 여러 개 해서 짰더만. 영수가 뭐 안 짠 게 있어요? 영수 계획은 영수가 다 짰지 무슨 소리야. 사전망대여서 문제지만. 너무 짜서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영수는 이제 나도 묻고 싶다. 너는 뭘 짰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너무 늦게 나왔어 실은. 일정을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여행 온 거잖아. 지금 모시고 온 거 아니잖아요. 뭐 꽃보다 할배같이 뭐 그런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지금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아마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영숙 씨 입장에서는. 영수가 감히? 응?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영수는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되잖아. 솔직하게 여행 내내 이제 막 참았던 나도 여기가 좋아서 나도 여행하는 사람이야. 너도 여행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동반으로 여행하는 거지. 너를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매번 혼자만 알아보는 게.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이게 버거워지는 게 언제까지나 내가 매번 알아봐야 되고 다 찾아봐야 되고 물론 내가 제이니까 찾는 거 좋긴 한데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왜 붙이는 건데 이런 말을.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할 거면 그 전에 그냥 오는 거는 네가 좀 짜. 여기서 뭐 제이니까 좋네.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아주 이런 상황에서 트집을 더 잡힌다니까. 영수님 넌 뭘 짰는데 하다가 영숙한테 쫄아서 이제부터 해보자. 아 그러네. 넌 뭘 짰는데 했다가 영숙 씨가 또 표정 굳으니까 거기서 이제부터 해보자라고 했네. 아, 참. 그래서 근데 영숙 씨는 일정을 짰으니까 내가 최대한 맞춰주려 했던 거다. 근데 그대로 된 게 뭐 하나라도 있었어? 그대로 된 게 많았죠. 천문 시계 앞에도 갔었고 화장품 가게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끼워 넣어가지고 갔고 유람선도 탔고 예약된 식당에 가가지고 그 뭐 팁 갖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먹었고 밥도 먹었고 그 뒤로 또 꼴레뇨 먹는 집 가가지고도 맥주도 먹고 거기서 인삼주도 먹고 뭐 했잖아요. 오다가 뭐 까를교도 보고 그리고 장도 보러 가가지고 또 갔고 결국 굴뚝빵도 먹지 않았나? 응? 그래서 하나라도 없었어? 근데 뭐 여러 개 있기는 했지. 내일 전망대도 그렇고. 근데 영수는 나는 그게 좀 아쉬워. 하나라도 있었어라고 말을 하면 상대가 들었을 때 너무 부정적인 언행에 속상하다 했는데 근데 지금 영숙 씨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영숙 씨가 실은 틀린 말이 돼버려요. 하나라도 있었어라는 말은 없었다는 얘기인데 없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영숙도 그 말은 내가 너무 과했고 뭐든지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 그러면 뭐 뭐든지 다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니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전체로 큰 틀이 잡혀 있었던 거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게 그래서 그대로 진행된 거 하나 없이 오늘도 아예 없던 스케줄 갔다 온 거잖아.
그러면 내일 계획 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도 영숙 씨가 지금 논리가 너무 약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을 애초에 왜 했어? 여기서 영수는 맨날 내가 그렇게 계획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영숙은 계획을 그러면 없이 오늘 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럼 내일 계획 세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나? 아니잖아요. 계획을 더 잘 세우라는 지시를 하려는 목적인데 여기에서 우리 오늘도 계획 없이 갔다 왔잖아. 계획이 없이 갔다 온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진 거였지. 근데 더 나은 게 있으니까 계획이 없이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일은 어쨌건 계획이 있고 더 나은 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려면 근거와 실행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대로 본 게 프라하 성밖에 없어. 우리 스케줄대로 움직인 것 중에는. 아 진짜 기억력이 없나? 스케줄을 따르기 위해서 너무 움직여가지고 제대로 주변을 못 본 거지. 근데 영수는 요트 투어가 작은 건 아니야. 근데 영숙은 그래 잠깐 있었다 치자. 아니 있은 건 있은 거고 안 있으면 안 있은 거지. 치자는 뭐야? 그렇잖아. 거기서 뭐 있었다 치자는 뭔데? 그건 자존심 부리는 것밖에 안 되죠. 이 근방만 돈다는 거야 뺑뺑이. 멀리 나가자고 그럴 때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물론 그 양조장이 싫다고 한 거지만 어쨌건 2시간 가는 걸 싫다고 했던 거긴 하잖아요. 근데 뺑뺑이가 아니라 구시가지 투어는 모든 사람이 괜찮게 생각하는 뷰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느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 뭐 뺑뺑이 도는 거지. 뭐 관광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얼마나 멀리 가야 돼. 근데 지금 멀리 가지 말자고 한 거는 영숙님이기는 했었죠. 여기서 의미 없는 논쟁 그만하고 지금 6시 반이거든. 아니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니지. 계획을 세우자면서요. 그래서 오늘도 날려버릴 거야? 지금 자신이 논리에서 밀리니까 그냥 그 입을 그냥 다물게 하고 오늘 계획 수행해 이러는 거지.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까? 애초에 다음날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다 맞으세요라고 비꼰 것도 본인이고 방금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라. 본인은 제안에 근거가 없었던 것도 본인이란 말이지. 실절 하나도 없지 않은데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근데 영수는 이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근데 영숙은 귀를 닫았다는 걸로 다시 트집을 잡는데 영수 씨가 귀를 닫은 건 맞아요. 그동안 닫아왔지. 근데 지금 이날 저녁은 어쨌건 다음날 계획을 세우자며. 근데 온천이 안 돼. 그럼 다른 제안을 해주든가 영수 제안을 따르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알아보겠다고 하든가 그게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는 지금 그걸 어쨌든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영숙 씨는 계획을 더 빡빡하게 세우자라고 했고 영수는 그렇게 해볼 텐데 그럼 넌 뭘 하고 싶냐고 했고 영숙 씨가 온천이라도 가자고 했지. 근데 온천을 가면 2시간 왔다 갔다 4시간 그러면 계획이 오히려 더 느슨해져. 왔다 갔다 4시간을 날려버리니까. 그래도 괜찮겠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약을 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영숙 씨가 예약은 그럼 내가 알아보겠다. 아니면 다른 그러면 뭐가 좋겠냐. 그렇게 돼서 뭔가 대화가 돼야지. 여기에서 그럼 오늘 식사 날려버릴 거야? 아니 그게 뭔 상관이에요 지금. 그게 물론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왜 얘기를 왜 꺼냈어? 아니 계획을 세우기로 해놓고 알았든 말든 지금 여기서 오늘 저녁을 먹자 안 먹자 저녁 먹지 말고 보내자 그게 뭐야. 지금 계획 세우자며.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여행 갔다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영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알겠지만. 영숙 씨가 기분이 많이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건 너무 감정적이었어 지금. 비교하는 마음과 감정적인 마음이 지금 이날 저녁에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져 버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답답하니까 그런 거야. 답답하면 보통 사람은 알아봅니다. 계획 뭐뭐야? 아 그래? 그렇게밖에 못하나? 아 내가 좀 알아볼게. 잠깐 기다려봐. 원래는 그렇죠. 답답하면 어딨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그러면 답답한 게 목마른 거니까. 그런데 목마르고 답답할 때 우물 좀 파. 파고 있는 사람한테 더 파. 더 이쪽에 파 이쪽에 물 나올 것 같아. 이제 와서 새롭게 우물 파긴 힘들어. 여기 파던 거 마저 파야지. 왜 그래? 그래서 이거 파던 거 파야지. 왜 그래? 지금 귀 닫았어? 이거 파라 여기 파라니까? 알았어 거기 파. 다 맞아 네 말은. 이게 무슨 이게 애 같은 행동이죠. 이제 저런 부분에서 영숙 씨 입장에서 영수를 보면 답답하고 울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짜증내고 화내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관계에서 영숙 씨는 영수를 지금 이미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고 뭔가를 나에게 계속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저 울컥을 참지를 못해. 그래서 영수는 뭐 여태까지 이제 귀 닫고 있는 거. 근데 영수는 아니 지금 내가 귀 닫고 있는 게 아니잖아. 계획 세우자며. 근데 온천 안 된다니까 하고 있는 거고.
귀를 닫은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한다고 몰아가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영숙 씨는 만약 우리가 온천을 꼭 가야겠다면 절충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절충을 하면 되잖아. 그럼 본인이 해. 본인이 해요. 영수 입장에서는 방법을 못 찾겠는걸. 근데 영숙은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할지 상의를 안 했으니까. 영숙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아니 문이 열리는 문을 못 여는 사람이니 온천도 갈 수 있는데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말하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알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못 믿겠으면 본인이 알아보면 됩니다. 근데 영수는 봐봐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영숙 씨도 지금 귀 닫잖아요. 똑같아 보면. 영숙 씨가 영수를 유독 짜증내하고 거슬려하는 이유는 똑같은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실은. 이게 영숙 씨가 완전히 자기소개하고 있어. 영숙 씨는 지금 영수가 말하는데 안 듣고 있고 귀를 닫은 쪽은 영숙 씨예요. 그리고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럴 것이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쪽은 평소에는 영수 씨가 맞지만 지금은 영숙 씨예요. 왜냐면 온천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했잖아. 오빠는 귀를 닫아서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나 라고 본인이 추측하고 있어. 온천이 될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어. 되는 방법을 찾든가.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영수가 그렇긴 한데 왜 영수 씨는 또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 그렇긴 한 대로 끝내지 말라고. 아니 그렇긴 한 대로 끝내려고 말한 거 아닌데? 여기서 영수가 하려는 말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온천에 못 간다 라고 해요. 전망대에서의 상황은 이럴 것이다인데 전망대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고 픽스된 거고 전망대에 가는 한 온천은 못 간다야. 근데 영숙은 지금 그렇긴 한 대로 끝내지 말라고 화를 내는데 그 다음 말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사고를 했는지 설명을 해줄게. 근데 영숙 씨는 안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영수가 설명을 했으면 영숙 씨 자기가 틀렸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맞다고 증명 못해요. 온천? 갈 수 있다고 증명 못해. 아니면 안 찾아볼 거니까. 본인 계획 안 세울 거니까. 그래서 영숙 씨가 뭘 알겠어요? 아는 거 없어. 찾아보진 않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반박을 못해요.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비꼬거나 상대를 비난해야 돼. 정보가 없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 윽박지르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칭얼대는 식으로 아이처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오빠는 항상 그래왔으니까 또 그럴 것이다. 응? 내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럴 것이다. 응? 지금 뭐 워낙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노라고 또 외치시죠. 근데 영수가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 그럴 것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투어가 결정돼 있었던 거는 맞는 거지.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영숙 씨도 이해를 해줘야 돼. 본인이 못 찾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못 찾으니까 상대한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영수 씨 평소에 잘 안 나오는 썩소가 살짝 나오죠. 그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에 열을 내며 말하던 영숙인데 여기서 열 내는 이유가 뭐야?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영숙 씨가 무식하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윽박지르는 것밖에 없어. 영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불행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일. 이거 영숙 씨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영수도 참 영수인 게 온천 스케줄과 외부 스케줄은 어제 저 팀의 스케줄과 똑같은 스케줄이야. 그러니까 영수도 저 온천에 그만 꽂혀야 돼. 뭐 하나에 꽂히니까 지금 계속 온천 그러는데. 근데 영숙 씨는 저 온천 얘기에 나오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저걸 반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응? 지금 7시 다 되거든. 그 얘기 계속 할 거야?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만할 거면 실은. 지금 1시간이나 이렇게 언쟁을 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온천 스케줄에 대해서 영숙은 몰라요.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그래서 끝장을 봤으면 좋겠어? 무슨 대답을 원해? 무슨 대답을 원하겠어? 어떤 스케줄을 원하는지. 온천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네가 원하는 걸 말해. 내가 해줄 테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대답을 원하는 거죠. 본인이 시작한 말이잖아. 까먹었어? 왜 갑자기 무슨 대답을 원하냐 그래. 온천 얘기를 했고 안 된다고 했고 근데 될지 모르는데 왜 단정 짓냐고 했고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했고 아 그래? 그러면 그분에서 안 된다고 치고 그럼 다른 거 이건 어때? 라고 하면 되지.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대화했던 건데 지금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말을 왜 꺼냈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야. 끝장이 뭔데? 여기서의 끝장은 영숙 씨는 자존심 싸움이 됐지만 영수는 스케줄 잡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죠.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 끝장을 봤으면 좋겠지 당연히. 근데 영숙 씨는 애초에 스케줄 잡는 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끝장이 뭔데? 영수의 끝장은 봐야죠.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 확정 지어야 되니까. 이 두 사람 닮은 구석이 있는 분들이라 지복행 이 상황을 겪은 이상 두 사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영수 씨도 지금 기분 상했죠? 이 분위기에서 즐겁게 식사는 할 수 있어? 근데 영숙 씨도 밥 먹지 말까 그럼? 그래서 밥은 먹어야지. 영수도 지금 맘 상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난 좀 그렇다. 저녁만큼은 즐겁게 먹고 싶다. 오빠 말은 뭔 얘기할지 다 보여.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싶은지 보여서 내가 그냥 끝낸 거야. 그러니까 영수 씨도 여기서 그냥 계획을 세우는데 좀 더 차라리 집중을 하든가. 영숙 씨에게 그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이면 내일 오후 일정은 내가 못 자. 뭘 짜든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바에는 안 짠다. 오전 왜 또 오후 일정만 못 자? 그럼 오전 일정부터 짜지 말지. 그러면 내일 오전에 카페 오픈런도 네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나는 한국에 있는 카페도 안 가봐가지고 카페를 가고 싶어도 내가 고르기가 힘드네. 일단 그러면 내일 일정은 맡길게. 오늘 저녁까지 내가 맛있는 거 골라볼 테니까 내일은 네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여기서라도 하든가. 여기서 영숙 씨 그러니까 당장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움직이는 시간마다 난 다 즐겁게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아까는 한 거 없다면서요. 아무것도 안 됐다며 계획대로. 근데 영수는 근데 나는 내일 일정은 근데 영숙 씨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오빠가 귀를 닫았다는 거라고 10번 얘기했잖아요. 귀를 평소에 닫았던 건 맞지만 그리고 오늘 일정에서도 귀를 닫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온천은 못 간다라는 게 귀를 닫은 건 아니죠. 귀를 닫은 건 영숙이긴 했지. 지금 저녁에서는. 그래서 영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아무튼 천문시계 전망대, 화약탑 전망대, 지즈코프 TV 타워 전망대, 오후엔 천문시계 화약탑 전망대 투어 하루를 다 돌아보기에 이미 다 일정이 채워졌다. 게다가 혹시 부족할까봐 메트로놈 전망대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거기 야경이 정말 멋있대. 근데 영숙 씨는 내가 메트로놈 전망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유람선 탈 때 메트로놈 계속 얘기할래 거기 굳이 저기 높 이랬어. 그렇게 높이라는 너무 고급 용어를 막 영어를 쓰니까 좀 잘 못 알아듣지. 이게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막 벌어지니까 영숙 씨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우리 이런 한국 문화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자꾸 너무 어려운 영어들을 막 쓰시니까 너무 이렇게 상류층이셔가지고 적응이 좀 잘 안 돼. 못 알아들을 수 있지. 좀 한국말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메트로놈 전망대 공사 중 표시 아니고 그렇대요. 이게 메트로놈이 뭐 시간마다 이렇게 움직이나? 그래서 저기서 보면 프라 시내 야경이 쫙 보여. 그래서 언젠간 가려고 계획 잡아놨다. 근데 영숙님은 아니야. 옷 갈아입고 9시까지 다시 가자. 영수도 메트로놈 전망대를 염두에 뒀다고 그랬지. 저게 스케줄에 있는 건 아니죠. 시간 남으면 가는 거지. 저것도 영숙은 지금 갈 곳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영수는 언젠간 가자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저기는 배제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은 못했고 뭐 눈치가 없었던 거긴 하죠. 그래서 거기 얘기가 왜 또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또 까먹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거는 수정 가능하잖아. 너가 얘기해서. 그래 아니 수정 가능하니까 그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자꾸 트접이 잡혀버린단 말이야. 오빠는 요지가 벗어난 게 귀를 닫아서 짜증이 난다는 거. 그래서 오빠의 스케줄 뭐고가 아니라 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밥을 먼저 먹냐 전망대 먼저 가냐 그거 가지고 그런 건데 그 스케줄은 정해진 거고 귀를 온천에 가자는 말에 귀를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귀를 닫아서가 아니라 귀를 너무 열고 있어.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월화수 3일간만이라도 이해의 폭을 넓혀주길 부탁할게. 했던 얘기 또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 내가 이런 캐릭터니까. 영수가 뚝딱거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둘이 하는 여행이니까. 둘이 하는 여행인데 왜 영수 혼자 계획을 세우냐고. 그래서 영숙은 나 지금 누구랑 여행하는 거야. 나 지금 뭐랑 여행하는 거야. 가이드랑 여행하는 수준으로 지금 계획을 다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수가 내가 계속 사진 찍어주고 뷰마다 너 좋은 추억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고마운 일이죠.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을 위해서 엄청 생각했지. 근데 센스가 없었죠. 센스가 없어. 그래서 영숙 씨가 뭐 하나 좋다고 그러면 그걸 뭐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래도 어쨌건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니까 그때그때 영숙 씨가 부탁을 하고 제안을 하면 최대한 들으려고 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사진기사랑 여행 온 거 아니잖아. 사진 안 찍어주면 안 찍어놓은 대로 찍을 거면서.
근데 영수는 사진 기사로 온 건 아니지만 네가 그날 참 행복했다는 말 한마디 한 것만으로도 나는 뭔가를 잘했구나 생각을 했었어. 진짜 처량하네요. 그러니까 영숙이 논지에 벗어나는 말로 이렇게 사과하면 또 내가 할 말이 없어. 논지에 벗어나는 말이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영숙님도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쨌건 계획을 세우는 거라며. 근데 귀를 닫았다고 계속 트집을 잡아서 1시간을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온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근데 구현은 왜 영수만 생각해야 돼? 영수는 그 실행 방법이 없다고 했으면 본인이 실행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 짜증은 나는데, 그래 이 사람이 노력했으니까 고마워해야지 하면서도 짜증이 나는 거야. 고마운데 화가 나는. 그래서 너의 생각으로 나를 이해하면 답답한 게 한둘이 아닐 거야. 영수 씨가 물러서네요. 내가 좀 미숙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아, 또 이렇게 영수 씨가 사과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 화해의 악수를 갑자기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두 사람이 맞는다고 해도.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거는 오빠한테 나쁜 거야. 안 좋아, 고쳐. 지금 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냐고.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영수 입장도 마찬가지죠. 온천은 안 된다고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영수가 왜 저러냐고요? 사랑이죠. 영숙 씨를 사랑하죠. 열린 결말부터 그 전부터 이미 사랑에 빠져서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수가 내가 말했잖아. 3일만이라도 이해 폭을 좀 넓혀주라고. 근데 영숙은 내가 맥주 공장 싫다고 했는데 맥주 공장 왜 집어넣으며. 그래서 영수가 지금 할 말이 없대. 그래서 그거를 좀 넓혀달라. 근데 영수 씨는 그동안 꾸준히 답답해왔고 영숙 씨가 지금 여기에서 이날이 아니라 이 전부터 쌓였던 걸 가지고 폭발해버리니 여기서는 영숙 씨가 비난을 받는 거야. 뭐 나는 오히려 더 영수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같이 다니기도 좀 힘들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동안 아무리 쌓였다고 그거를 터트리면 터트리는 순간 터트린 사람이 잘못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실타래를 풀면 웃을 거라고 생각은 했다. 그래서 실타래 푸는 과정 중에 하나래. 제발 귀를 열어. 그래서 일단 나도 격했다고 사과를 하고 두 사람은 뭐 악수를 하고요. 결국 내일 온천을 가기로 양보. 온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국룰이에요, 국룰. 이렇게 되면 영숙 씨 입장에서는 뭐 되는데 안 된다고 한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좀 답답했죠. 언성을 높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웠다.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